자, 여기부터 이제 일단 자, 녹방 시작합니다. 학교 프린트 우리가 설명하지 않았던 파트. 자, 프린트고요. 요거를 한번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 팽창하는 이제 증거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할 때, 자, 도플러 효과라는 게 나와요. 이게 도플러 효과는 자, 지금 학교 프린트를 보시면요. 적색편이랑 이제 청색편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뭐 여기도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이 경찰차라든지 앰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 보면은 우리가 이 소리가 어떤 식으로 나냐면 높은 소리가 나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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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높은 소리가 나다가 이제 날 좀 지나가서 보면은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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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이제 작아진단 말이야.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통 이 높낮이랑 관련된 현상은 진동수랑 관련이 있거든요. 자, 진동수랑 관련이 있는데 이 진동수하고 파장은 서로 반비례 관계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까이 오는 이제 접근했을 때 보면은 자, 고음이니까 이제 진동수가 보통 큰 편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아져. 그러면 이 정지 상태에서 내가 이 별들이 다가온다라고 했으면 자, 이 정지 흡수선의 스펙트럼이 어느 쪽으로? 이 청색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우리가 청색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멀어지면은요. 자, 파장이 길어지는 대신에 진동수는 커져.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거든.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음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저음이 됐을 때 이제 나타나는 스펙트럼 형태를 보면 여기가 붉은색이잖아. 이 검은색의 흡수선이 어느 쪽으로?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은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가 있고 외부 은하들을 내가 관측을 했을 때 얘네들은 다 뭐가 나타나냐? 적색 편이라는 게 관측이 되는 거야. 외부 은하에서는 다 뭐가 관측이 된다? 적색 편의가 관측이 된다. 그래서 이 적색 편의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뭘 더 얘기를 하냐면 내가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되지 않는다, 내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야. 이제 모든 은하들은 서로 다 멀어지는 거야. 자, 내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있어. 그 다음에 좀 가까운 은하, 좀 더 멀리 은하. 가까이 있는 은하는 이 후퇴 속도가 조금 느리고요. 이 멀리 있는 은하, 그러니까 은하랑 은하 사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후퇴 속도가 더 커진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아마 학교에서도 설명을 했을 때는 요 정도 개념으로 설명을 했을 거라고 선생님이 추측이 되거든요. 혹시 이거 추가적으로 더 설명한 거 있나요? 우리 채팅에 하나만 올려줍시다. 추가적으로 더 설명한 거. 있는지 없는지. 없어? 아무도 없나요? 나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줄 거예요? 령현님 자꾸 그치. 역시 훌륭한 친구가 한 명쯤은 있었네요. 없었지. 아마 선생님 생각에서도 이 정도밖에 아마 나오진 않았을 거야. 근데 뭐 나중에 이제 물원이나 이쪽에서 들어갈 때 나중에 이제 허블 상수값을 가지고 우주의 나이라든지 우주의 크기 구하는 것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물리원에서도 이제 이 우주의 나이라든지 우주의 크기 구하는 것들이 이제 다 빠져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딱 요 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적색 편의를 관측하면서 자 결과적으로는 이거야. 적색 편의를 관측을 하면서 자 어떻게 됐다. 우주가 팽창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보면은 빅뱅하고 물질의 형성에서 보면 초고온 초고밀도의
자,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자, 시간도 생기고요. 공간, 에너지. 자, 이게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기는 사실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거니까 다 넘어가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자, 기본 입자가 생기고요. 커크랑 이제 렙톤이라고 하는 경입자. 경입자를 우리가 가벼운 입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커크는 6개, 경입자 6개. 그래서 전자를 포함한 이 전자를 보통 이제 렙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렙톤 같은 경우는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런 식으로 보통 한 6개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이런 커크들이 자, 요것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야. 커크들이 결합할 때는 강한 상호작용으로 자, 커크들이 결합하면서 강한 핵력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크들이 결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커크들이 결합하는 힘을 우리가 강한 핵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책에서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와 있는 건 강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양성자랑 중성자를 만든다. 요 정도를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강한 상호작용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뭐 나머지 내용들은 뭐 전반적으로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 자, 은하끼리 이제 서로 멀어지는데, 자,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을 합니다. 자, 이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한 결과 대부분 은하에서 자, 뭐가 관측이 된다? 적색 편의가 관측이 되고요. 자,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앞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색 편의가 이 은하가 멀어지고 있는 증거가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우주 배경 복사 선생님이 이제 3000 켈빈일 때 퍼져나간 빛이 자, 우주가 더 식었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약 얼마? 2.7. 우리가 수업할 때는 약 3켈빈에 해당하는 복사파가 관측이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2.7 켈빈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 3켈빈 말고 2.7 켈빈이라고 해야 돼. 근데 아마 선생님이 주는 문제들 보면은요. 거기에 대답들이 보통 3켈빈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바뀐 부분에서는 3켈빈으로 우리가 다 정정을 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3켈빈이다. 일반 문제를 풀 때는 3켈빈, 그 다음 여러분들 학교 문제에서는 2.7 켈빈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념 보면은 별의 일생을 마감하는 게 나와. 자, 보면은 자, 적색 거성 단계 이후 자, 봐봐. 적색 거성이지. 그럼 얘는 질량이 누구인 별이야? 태양 정도인 별이 되는 거야. 자, 중심부의 물질이 고갈되면 자, 탄소로 이루어진 중심액이 남고 바깥쪽은 팽창해서 자, 공간으로 방출된다. 이 과정에서 행성상 성운이 생성이 되고요. 중심부는 자, 탄소로 이루어진 백색 외성이 남게 돼요. 핵 반응은 안 일어나죠. 자, 중력 수축만 일어난다. 아마 우리가 요 개념들을 따로 설명 안 했으니까 요 정도로 표현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면은 별의 생마감이라고 돼 있어. 이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되니까 얘네들은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중심액이 남아서 수축하면 중성자 별이 되는 거고요. 중성자도 이기지 못할 정도의 중력 붕괴 과정이 거치게 되면 자, 뭐가 만들어진다? 블랙홀이 된다. 실제로는 이 중성자 별이 되는 애들에 비해서 질량이 한 4배 정도 더 크면 우리가 보통 블랙홀이 만들어진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는데 이 블랙홀이 되려면 중력 붕괴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자, 이거에서 혹시 선생님 얘기한 거 말고 또 다른 내용들 있나요? 다른 내용 있을까 없을까?
중수소 원자핵. 아, 니네 이걸 설명했나 보다. 이게 이 헬륨 원자핵을 만들 때 우리가 보통 수소는요. 자, 봐봐. 수소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양성자 하나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자 번호 1번에 질량수가 1인 애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량수, 얘 위에 있는 게 질량수인데요. 이 질량수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야. 얘는 원자 번호고요.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량수 1인 수소는 양성자 하나만 있는 애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중수소라는 건 어떻게 쓰냐면 원자 번호 1번에 질량수가 인 거야. 그러면 질량수가 이라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는 애들을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 중수소에다가 자, 누가 들어가냐면 중성자가 하나 들어가. 중성자가 하나 들어가면 삼중수소가 되거든요. 삼중수소에 자, 양성자를 우리가 보통 T라고 쓰긴 하는데 이 양성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헬륨. 그러니까 원자 번호 2번에 질량수가 4인 헬륨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학교들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 중수소에 양성자가 하나 들어가. 양성자가 하나 들어가면 헬륨이 되는데 이 질량수가 3짜리인 헬륨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여기에 다시 중성자 하나가 결합이 되면 음, 질량수가 4짜리인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명현이가 이제 학교쌤 판서 찍어온 게 있대. 그러면 명현이가 한 번만 보내줘봐, 선생님한테. 그럼 이거 명현이 화면으로 공유되나? 명현이 한번 공유 한번 해봐요. 화면 공유. 선생님 그걸로 한 번 더 설명 한번 해볼게. 아니면 카톡으로? 오케이, 카톡을 보내줘요. 아니면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거랑 같은 내용일까? 아니면 니네 수소 원자핵 6개 가지고 이제 설명한 거예요, 혹시? 아마 그럴 수, 아, 잠깐만.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게. 새로 공유. 잠깐만. 자, 하나를 더 공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보면 자, 영현이가 알려준 건데 영현이가 이쪽인가요? 중수소랑 중수소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중수소랑 중수소가 결합됐다. 이게 선생님이 풀이해 준 거 있잖아요. 아까 앞에 설명한 거 있지. 그러면 이것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 그냥 우리 아까 보면은 중수소 보면은 이거잖아.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그러면 여기에 다시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얘네들이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만 그냥 기억하면 된다라는 것 같아. 그쵸? 이게 원래는 이제 다른 문제집이나 아니면 뭐 교과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얘네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설명을 보통 많이 하거든. 뭐 조금 더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 수소 원자핵 6개가 이제 모여서 이제 중수소 원자핵이 되고 이 중수소 원자핵에다가 이제 또 다른 걸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영현이가 하나를 더 pos네요. 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그냥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라서 사실 크게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 선생님 지금 문제를 딱 보면 풀이해 준 거 보면은 그냥 중수소 2개가 이제 결합해서 중수소가 결합해서 뭐가 된다. 그냥 헬륨이 딱 된다. 딱 요 정도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성자 2개, 중성자가 결합해서 뭐 헬륨 원자핵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빅뱅 후 3분. 자,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하면서 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구나. 딱 요 정도로 써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하나 공유를 한번 해줘 볼게. 아이고, 요거 말고 자, 요거 지금 여기 보면은 빅뱅 후 3분. 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뭐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고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하면서 헬륨 원자핵을 생성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친구는 되게 많이 나오네요. 자, 아무튼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사실 선생님 이걸 딱 봤을 때 드는 느낌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그냥 기억하자라는 것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를 조금 더 어렵거나 뭐 이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하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딱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럼?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자, 그러면 다시 프린트로 넘어가서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주기성에서 이게 뭐 에너지 준이라는 게 나와. 에너지 준이라는 건 보통 이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에서 갖는 이 에너지 값을 얘기를 해요. 보통 이 첫 번째 전자 껍질, 여기가 두 번째 껍질, 여기가 1번, 2번이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걸 화학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 per 몰.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n은 이제 전자 껍질의 수.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일수록 1 제곱해봤자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312kJ/몰이 되는 거야. 첫 번째 거는. 두 번째는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1310이니까 4, 32, 300 얼마 되겠지? 뭐 근데 마이너스 300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300에서 마이너스 300.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바닥 상태는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자, 들뜬 상태는 바닥 상태를 뺀 나머지 모든 상태. 그래서 사실 얘네들이 이제 뭐 파울리 베타 원리,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하여튼 원리가 한 3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이제 싸움 원리,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규칙, 그 다음에 훈트 규칙,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3가지 개념이 나와. 그 3가지 개념을 다 만족한 상태가 우리가 보통 바닥 상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바닥 상태는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다. 들뜬 상태는 바닥 상태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 상태에 비해서 에너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한다?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 화학결합 보면은요. 이온결합이랑 자, 화학결합 보면은 이온결합이랑 공유결합이 있어. 근데 우리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공유결합도 우리는 어떤 힘으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되는 건데, 자, 얘는 원자 핵하고 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이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요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줬을 거예요. 그쵸? 이 이온 결합 물질만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이온 결합도 되지만 공유 결합도 마찬가지로 정전기적 인력인데 이 공유 결합은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전기적 인력이다. 이 정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중력 파트에서 보면은 우리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걸 보는 거야. 그래프로. 그래서 이 수평 방향이랑 이제 높은 곳에서 얘네들 지금 보면은 속도가 일정한데 높은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공을 던지는 거.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이 포물선 운동을 수평 방향하고 연직 방향으로 지금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래서 수평 방향은 힘이 0이죠. 가속도도 그럼 0이야. 그러면 속도도 일정해요. 그러면 이동 거리도 일정하게 증가해요. 자, 근데 이 연직 방향으로 계산을 한다면 연직 방향은 우리가 일정한 크기의 뭐 중력이 일정한 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제 작용이 되고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그때 가속도도 일정한 거야. 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변이는 그러면 어때요? 이차함수 곡선 그래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풀기가 좀 귀찮다 또는 좀 헷갈린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서 문제를 푸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프 정도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푸른 책다 찍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 위에? 안 적혀 있어요. 오투일 거야, 오투. 오투 아니면 셀카. 못 들어요. 한번 뒤에 찾아봐. 자, 미안. 자, 아무튼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 자,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이동거리, 우리가 즉 변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다. 자, 그 다음에 시간하고 변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뭐 운동량하고 충격량, 중력 뭐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뭐 시간하고 힘 그래프 보면은 아랫부분의 넓이 얘가 바로 뭐야? 이 힘 곱하기 시간이지? 그래서 충격량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느낌 중에 보면은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아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요 정도가 된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면 되지. 지질 시대를 우리가 24시간으로 나타낼 때 얘네들이 얘는 24시간으로 나타냈지. 그러면 우리가 12시간으로 나타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그 비율 통해서 시간이 얼마에 해당이 되는지 뭐 그 정도 계산할 수는 있으셔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거고 기준 바뀌는 거 혹시 잘 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웬만한 문제집은 12시간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면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냐 요거에 따라서 상대적인 길이 또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만약 12시간이 기준이다. 그럼 우리 보통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계산해 주라고 했냐면 12시간을 분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시간을 뭘로 바꿔줘? 분으로 바꿔서 비례식을 통해서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안 틀리는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나 이런 것들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분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멸종하고 생물 다양성에서 자, 공룡이 사라진 이유 보면은 뭐 소행성 충돌이나 아니면 용암 분출설. 자, 여기 보면은 자, 운석구덩이 지름 뭐 180km에 이르는 운석구덩이가 발견됐대. 이 정도면 아주 거의 지구 멸망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이리듐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 운석이나 소행성에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니까 얘네들은 뭐가 됐을 것이다. 운석이 크게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증거는 용암대지. 그래서 인도 서부의 데칸고원에는 50만 킬로미터, 5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용암대지가 분포한다. 중생대 말에서 신생대 초니까 대규모의 용암이 분출돼. 그러면 얘네들 공룡들이 어때요? 아우 너무 슬퍼요. 그러면서 어때요? 도망가다 뒤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멸종의 원인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연 선택설에서 자, 우리가 보면은 뭐 나머지는 다 배운 내용이야. 변이가 나타나고요. 과잉 생산하고 그다음에 개체 간의 변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생존 경쟁을 통하고 선생님이랑 수업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적자 생존이야. 적자 생존. 자,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 많이 살아남는다. 실제로 요즘 보면은 문제 자체에서 이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대부분 적자 생존을 좀 많이 빼놔. 근데 간혹 가다 이렇게 적자 생존을 집어넣는 학교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자 생존 같은 경우는 꼭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적자 생존은 뭐야? 이 결과적으로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많이 살아남게 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선생님 프린트를 쭉 봤는데 나머지는 딱히 프린트에서 특이한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학교 프린트 추가 설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학교 프린트 마무리하고 지금 58분. 그러면 8시 5분 내에 선생님 다시 강의를 열도록 할게.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5분에 들어옵시다. 자, 다들 뭐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있나요? 서준아. 이거 영상 올라갈 거야. 왜냐면 오늘 빠진 애들이 좀 있어. 그래서 이거 채워야 될 것 같아. 응. 그래, 선생님 이거 유튜브에 올려놓을게, 다시. 자, 조금 쉬었다가 5분에 다시 들어옵시다.